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알래스카 2025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8월 15일이 우리나라 해방이기도 하지만은 일본의 패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 승리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해보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다, 역사적인 시각을 얻는다라는 그런 그 명언이 있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제가 8월 16일자를 진행을 못했습니다만은 함정근 씨하고 그 스터디한 내용 또 그 주로 그분의 그 지도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국이 산다. 중국은 미국이 자유무역을 망가뜨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유무역에서 일상적인 룰을 벗어난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할 지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팔릴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그저 만드는 GDP 평가 지표만을 사용했다. 그것을 지방 정부들이 실행을 했다. 시가 전기차라고 말하면 지방 정부 다 따라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땅 팔아먹고 지방 정부는 좋고 팔려는 보조금을 주는 방식 300여 개 기업에서 현재 70여 개로 줄었다. 생산 위주의 사고방식이 바로 원가 회계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은 팔릴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데 중국 공산당 CCP는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생산해. 그게 GDP야. 이거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평가받는 대로 행동한다고 세계 어떤 그 자유무역 질서를 망가뜨린 것은 오히려 중국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대가 도요타와의 격차를 줄였지만 이번 15%를 한국차가 좀 부담하게 되니까 이게 좀 부담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2.5 플러스 15%, 한국은 0%에서 15%가 되는데 미국 컨트리에서 애용되는 픽업차 40% 수요를 빼면 나머지는 일본, 한국, 독일 등이 나누어 먹는 시장이다. 미국 수요 연간 약 1,800만 대이다. 그리고 또한 국내에서도 코스트 리덕션, 원가 절감이 일어날 것이다. CIF 기준 비용 절감 압력을 받을 것이다. FOB가 아니고요. 현지 생산 공장 생기면 국내로 역수출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산 수입은 한국에서 관세가 제로니까 거꾸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용으로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 공장은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한다기보다도 가동을 줄여가지고 그 노조 애들 아주 배기 싫으니까 그 수요를 그렇게 맞추면은 그러니까 본고지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수입차는 크게 우려가 되질 않아요. 땅도 좁게 길도 해놓은 거고 경차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그 대형 승용차를 한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거꾸로 그것을 수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무관세니까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제조 부흥의 상대는 대한민국이 선호될 것이다. 이건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국의 제조 비용 절감. 소련 망하기 전 중국 키워서 30년간 편하게 미국 애들이 살았다. 우리는 일 안 하고 귀족 생활을 했죠. 손에 기름칠 안 하고. 거기서 어떤 놈들이 나왔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력들이 나온다. WEF, 세계경제포럼 등 블랙락 펀드 뭐 이런 데 등 글로벌 금융 세력이 뒤에서만 과거에는 조정했는데 조정하지 않고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게 있죠. 핵심적으로는 ESG를 로스차일드 그 금융이 2015년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죠. 중국 애들 처음에 말 잘 들었다. 그런 중국도 소련처럼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중국은 영악한 나라이다. 중국의 역사는 중화적 지배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송나라, 그 한나라, 그 한나라도 그 중화적이었다고 보고 그 송나라 그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북방 이민족에 의한 굴적의 역사를 당해 왔었던 거죠. 몽골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그래서 시가 굴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시가 헛발질해서 트럼프에게 기회가 생겼다. 만약 트럼프 시가 헛발질 안 했으면 기회는 없었을 수도 있다.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놈들이 많은 게 한국이다. 박근혜 때부터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었다. 정의선은 탄핵 전 먼저 움직였다. 뭔가 성견지명이 있다. 신의 한 수가 현대차였다.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으로 생산하는 계획. 미국의 리쇼어링 쉽게 성공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IRA 지원책이 있었으나 인텔은 망했다. ADM까지 깨지기 시작했다. 인텔 중국계 CEO 퇴임 요구한 트럼프다. 이게 중국계가 CEO가 됐다. 그러니까 니들 그 중국 애들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 이렇게 요구한 모양입니다. 대안으로서 대만보다는 한국이 더 선호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대통령이 좌파이다. 그 아줌마죠. 미국은 MQ-9 드론으로 마약 루트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의 반은 아마 마약일 것이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다. 무장까지 이제 해버렸죠. 멕시코가 돈을 벌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관세를 그래서 39% 높게 매기고 있다. 이건 캐나다에도 같은 개념이다.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과 미립국자도 많다는 얘기죠. 코카콜라 옥수수 과당 변성시킨 것보다는 사탕수수를 당분으로 넣는 것이 몸에 더 좋다. 트럼프 경제적 측면도 접근하지만 미국민 건강도 챙기는 정책을 쓰고 있다. 코카콜라를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상징인 버거 이런 거를 아주 잘 먹는 식성은 서민적 식성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아저씨죠. 그래서 진짜 법인은 C다. WTO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통제를 강하게 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EU가 힘을 못 쓰는 이유의 원인은 중국 때문이다. 유럽은 90년대 중반 미래 산업에서 완전히 밀렸다. 컴퓨터 등 AI 등 그렇습니다. 뉴턴 역학은 천체 움직임이 데이터였다. 유럽은 셋 프로세스를 중시했다. 원래는 회계 프로그램이었다. 대신 미국은 데이터를 중시했다. 구글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다 알아서 갖다 준다. 그래서 AI를 만들어낸다. 저는 그 노트북 컴퓨터에 클라우드에 그 자동 저장되게 하는 거를 현재는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꽉 차면은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옮기고 클라우드에 제 데이터는 안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국은 겉으로는 미국
스타일인데 속으로는 중국 스타일 같기도 하다.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아니냐. 갑자기 이제 정치 선거로 비약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겉으로는 그 민주주의 그 자유선거 이런 거 하지만은 중국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선관위 애들이 중국한테 다 그 침투를 당한 거 아니냐, 세뇌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비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챗 GPT는 학생용이어야 한다. 윗사람이 요구하는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다. 챗 GPT는 학생용이어야 한다. 선생용이어서는 안 된다. 애가 추론을 하는데 학습을 중립적이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느냐가 관건이다. 강화 학습 과정에서 점수를 주는 애의 성향이 문제이다. 강화 학습을 누가 시켰냐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만여 명이 알바같이 동원돼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점수 주는 놈이 커뮤니스트이면 어떻게 되느냐. 추론 인프런스가 점수가 높게 준 쪽으로 추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왜곡된 추론이 강화 학습하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적게 사용해야 한다. 일단 패턴만 봐라. 윗사람이 요구하는 리포트를 내야 하는 수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몸으로 체득된 기업 문화를 인간은 몸으로 체득을 해서 그 조직에서 생존을 해왔죠. 그런 거를 AI가 알 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좁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AI로 베낀 보고서가 통용되는 조직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잘릴 사람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창작 영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그건 해봤습니다. 현대차 3사 핵심 평가지표 비교. 현대차는 별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따로 좀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가공 비율이 현대차가 16.5%, 기아가 13.4%, 현대모비스가 15.6%. 가공 비율이 낮은 쪽이 경쟁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차는 가공 비율이 높으면서도 스루풋율은 35.5%로 제일 높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는 27.8%고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현대차가 8.3회전으로 10회전을 못 넘겼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무려 14.8회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거의 12회전이니까 6개월의 실적이니까 그 한 보름치 재고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재고 관리를 상당히 기아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인당 평균 임금은 기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 현대차가 수르픈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고가 차량 판매 믹스의 결과로 해석된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기아가 가장 높다. 현대차 재고가 쌓여가고 있음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전통적인 조립산업은 가공 비율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45%에서 55%로 주로 탄착군이 형성이 되는데 현대차 그룹의 가공 비율이 나는 것은 자동화가 그만큼 많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의한 자동차 생산 미국에서 본거지를 탈 것이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 우주 같은 수주 산업은 분명 가공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별도 그 좀 또 제가 관심 있는 주식 때문에 관심이 아니고 그 제조 원가를 스루로 전환하는 인식 이런 게 이제 좀 주요 관심사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위주로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8월 15일 즈음에서 이칸이라고 대통령을 제가 줄여서 칸. 그래도 징기스칸의 칸자를 제가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남과 북 원수 아니야. 대화, 복원, 북화답 기다릴 것. 박숙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서 평화통합비전 천명, 남북 신뢰회복, 한일협력, 국제변화 대응방향 제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반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 남과 북은 왼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할 뜻도 없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일본에 대해선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가야 한다. 한국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추구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정권을 잡고서 자기 애들만 주로 많이 앉히는 게 그게 공익인가요? 말로는 다 좋은 얘기는 하죠.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요거에선 항상 제가 좀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난 요거가 참 사고방식이 그 어린애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애들도 본능적으로는 싸우는데 왜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나고 일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선생이나 학교에서 다 성공했나요? 뭐 일본 만화나 우리나라나 또 뭐 다른 데 중국도 그렇고 일진들이 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 발전을 해왔다고 저는 역사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중 역사 직시라고 하는 동일한 발언,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중국 외교장관 일본은 역사 직시의 올바른 선택을 뭘 가르치듯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5일 일본의 전시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왕 씨는 일본 내 일부 세력이 역사를 미화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런 애들이 남중국해에는 다 우리 바다 이런 애들이 그것은 뭐 옛날에 그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하는 일본의 주장이나 지금 중국의 주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시킨 거 그대로 뱉어내듯이 한국 대통령 일본의 역사 직시 요청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교도통신이 또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일본 지도자로서는 과거 반성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8.15 담화문에 받아냈죠. 그래서 국익 중심에 앞서 생존이 먼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안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력을 키워야 평화는 뒤따라 오는 것이다.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을 되새겨야만 한다. 평화를 위한 평화는 말의 잔치일 뿐이다. 실용 외교는 양다리론으로 국민 모두를 박쥐신세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은 결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지 못하는 역사인지 수준 같다. 역사적 인식을 갖는다. 그거가 뭐냐? 직시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허구한 날 계속 80년 지났는데 반성만 하면은 그게
역사를 직시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칸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과 상생협력 모색하겠다고 박상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선열들의 염원, 일본도 아픈 역사 직시하고 신뢰 훼손 않도록 노력해야 북체제 존중하고 흡수 통일 추구하네 일체 적대 행위도 없을 것. 9.19 군사합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하겠다. 북도 화답하기를.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 국제사회 협력으로 실마리 찾을 것. 이시바 패전일 추도사서 반성 언급. 일 총리로서 13년 만. 이혜원 기자가 뉴시스에서 8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아베가 중단한 이후 13년 만에 언급이 됐다. 야속군에 참배하지 않고 공물료만 사비로 개인 돈으로 개인적인 거는 뭐 정치적인 행각은 아니니까요. 다마에 앞서 일본 천황과 그 부인이 황후가 어, 있네요. 그러니까 천황 앞에서 그걸 하는 게 에, 장관 왕족 제도를 일본도 안 없앴죠. 패전할 때 천황 제도는 꼭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도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면서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대한 조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착취를 해왔으면은 자관 그런 제도는 우리 필요 없다. 이시바 13년 만에 반성 부활 전국 정벌자 추도식. 오노 고타로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5일 전국 전멸자 추도 식사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깊이 새겨야 한다며 지난 대전에 대한 반성의 어구를 13년 만에 부활시켰다. 1945년 일본, 80년 후인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씨가 깊은 반성을 표명한 이후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씨까지 역대 총리로 반성을 언급해 왔지만 2013년 아베 신조 씨의 식사 이후 반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책임을 명확히 언급하는 일은 없어졌다. 이시바 수상 주변은 반성의 어구에 대해서 아시아의 가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의 문민 통제, 시빌리언 컨트롤의 본연의 자세 등도 포함돼 되돌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식사 중에서 이시바 수상이 힘을 쓴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다. 이시바 수상은 지난 80년간 우리나라는 일관의 평화국가로서 걸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다해왔다라고 강조.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초월해 계승해 항구 평화의 행동을 관철해 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의 반성과 평화는 곱게 들리지만 미중 전쟁 속의 현실은 국방비 증액과 보통 국가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가 라는 것은 현실일 것입니다. 북한 일제해방 축하 김정은 러시아와 밀월 어필. 이것도 교도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15일을 앞두고 북한은 수도 평양에서 14일 축하 행사를 열었다. 자, 번역 AI가 이제 일본 측에서는 조선반도로가 하는 것을 AI가 이제 한반도로 바로 번역을 해주고 있네요. 러시아의 올로진 하원 의장이 인솔하는 대표단을 불러 러저의 밀월상을 어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청 비서는 회담과 예술공연 감상 등을 통해 올로진을 후대했다. 푸틴 대통령과는 축전을 주고받았다. 15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항일 투쟁에 대한 옛 소련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러북은 비할 데 없는 동맹 관계에 있다며 두 국민은 항상 승리의 명성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로진 시인은 김 씨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파병을 칭찬했다. 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평화 노력을 칭찬하고 잠재적인 핵 협상을 촉발. 크리스찬 에드워즈와 안나 체르노바가 CNN에서 8월 15일 날 실질적으로 회담 전에 보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 협정에 대해서도 그는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다. 2026년 2월에 지금 만료돼 있는데 또 핵개발을 더 하지 않고 무기를 뭐 어떻게 또 협상을 하려는지 아직 미국과 러시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여전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우크라 러시아 휴전에 대한 방안이 합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실제 회담 전까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결론이 이제 회담 결과가 나오고 있죠.